사건의 의뢰인인 145만 너튜버 피칸 씨. 그는 푸드 크리에이터 모임 대표 자격으로 닥터 탐정 사무소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자, 사건이 일어난 그날 모임의 주인공은 수제 간식 열풍을 주도한 마시쯔 씨. 구독자 150만 명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맛을 좀 아는 사람들답게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이 포틀럭 파티로 진행. 이것저것 맛있게 나눠 먹고 한창 디저트를 먹는데 그 사건 일어난 겁니다. 바로 마시즈 씨가 쓰러진 거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마시즈 씨. 주치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아나필락시스로 쓰러졌고 현재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데요. 문제는 그 후로도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최근 구독자가 많아진 마시즈 씨를 질투해서 회원 중 누군가가 그녀를 해쳤다는 거죠. 아니, 정말 그랬으면 음식을 나눠 먹은 6명 모두에게 문제가 생겨야지 왜 딱 한 사람만 탈이 났겠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를 부탁한다는 의뢰인. 우리 사건의 실체를 밝혀보시죠. 어허, 이 마시쭈 씨가 큰일 날 뻔했군요. 지금은 어떻답니까? 네, 다행히 응급처치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또 주사를 놨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 주사를 놨다고요? 예. 오. 탐정 K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주사를 놨다. 이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단서를 좀 양보해 드릴까요? 아니, 제가 양보해 드릴 테니까 하시죠.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첫 번째 단서에서 바로 정답이 나올 것 같은.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주치의 말에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단서, 아나필락시스. 아, 또 두 분만 알고 있는 이야기군요. 아나필락시스? 뭐죠? 무슨 병 이름인가요? 아나필락시스?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흔히 알레르기라고 얘기하는 알레르기 반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알레르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항원, 항체라는 면역 반응이 있는데, 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너무 심각해서 단순히 우리 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조금 호흡이 좀 힘들어요, 콧물이 나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특정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IgE 항체를 만들어요. 그 IgE 항체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이상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나필락시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행히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주사를 놨던 것이죠. 지금 잠깐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이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죠? 이 증상이 상당히 심각한데, 사실 나는 우리 아들이 메밀 알러지가 있어서 아나필락시스를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아들의 경우에 보면은 첫 번째가 숨을 못 쉽니다. 네, 이 기관지 근육이 경련하고 수축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파래지고 뭐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고 산소 분압이 뚝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혈관이 전신적으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순간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드니까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생기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도 부족해지니까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거나 본인도 모르게 뭐 대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오심과 구토 또는 위장관으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니까 복통이 심하게 나타나고, 물론 뭐 피부에도 뭐 가볍게는 따끔거리는 느낌에서 두드러기, 가려움증, 뭐 그다음에 입술과 혀가 엄청나게 붓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양쪽 입술이 마치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히 퉁퉁 부어 있기도 하고 이 목젖 중심으로 혈관 부종이 생기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심하면 이제 질식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은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증상들입니다. 네. 주변에서 보면 이제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봄철이나 가을철이 되면 이제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이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려움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음식 알레르기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드셨을 때 뭐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증상이 아나필락시스다. 근데 이건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서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듣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벌에 쏘여서 사망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사망을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잖아요. 이게 다 아나필락시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모든 음식물이 다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음식뿐만이 아니죠.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들도 있는데, 일단 약물,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이에요. 드물지만 병원에 가서 항생제 주사 맞고 쇼크사했다 하는 게 이 아나필락시스거든요. 그다음에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 또 비스테로이드 계열 소염 진통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 CT를 찍게 되는데, 네. 그때 조영제를 넣거든요. 그렇죠. 이 조영제에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운동을 좀 과하게 하거나 또는 뭐 혈액 투석 중에도 생길 수가 있고, 앞서 이제 벌에 쏘이는 얘기를 했는데 개미나 모기에게 물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흔히 모기에 여름철에 많이 물리잖아요. 그럼 가렵고 붓고 뭐 간지럽고 막 그런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기에게 물렸다고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기한테 물리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살짝 부풀어 오르고 네. 벌개지고 간질간질하죠. 간지럽죠. 이거는 뭐 가벼운 알레르기 반응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기에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조금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맞아요. 같은 모기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두 번 긁고 마는데, 어떤 분들은 밤새 긁어야 되고 또 붓기도 훨씬 더 크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심하게 부풀어 올라서 붉은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고, 또 이런 열감을 느끼는 증상이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이어진다. 이거는 뭐 모기 알레르기가 있다고 봐야죠. 아니 보면은 너 누구랑 싸웠어 할 정도로 눈에 한번 물릴 때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싸움하고 난 직후처럼 이렇게 맞아요. 퉁퉁 붓는 친구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심각해지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치료가 조금만 늦어져도 이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장기 손상 같은 치명적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의심이 된다면 빨리 응급실로 가서 응급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닥터피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알레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닥터피가 생각하기엔 마시쭈 씨는 사건 현장에서 어떤 알레르기 요인에 노출이 됐던 걸까요? 사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이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단서가 많이 좀 부족하죠. 뭐 요즘 같은 철에 이제 뭐 이렇게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꽃가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알레르기에 가장 흔한 게 진먼지 알레르기예요. 진먼지? 먼지나 진먼지 진드기의 알레르기인 경우는 이거는 사실 확인이 쉽지 않잖아요. 아니 먼지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먼지나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모임이 음식을 나눠 먹는 모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눠 먹는 모임이었다는데 한번 주목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자, 닥터피는 음식에 결정적인 또 하나의 단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일 잘하는 우리 조수, 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나요? 네, 제가 조사를 또 해왔습니다. 자, 총 6명이 모인 자리였고요. 10가지의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리코타 치즈 샐러드, 월남쌈, 미니 불고기 버거, 감자튀김, 유부초밥, 새우튀김, 참치 까나페, 초코케이크, 과일꼬치, 탄산수. 요렇게 음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 닥터피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살찌는 음식들, 네, 또 가공식품들이 또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마시쭈 씨가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는지 알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아직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요. 의뢰인이 전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닥터피. 이 음식들 중에 이제 전문가의 소견으로서 유달리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알러지 반응이 많이 나는 음식이 하나쯤 섞여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나필락시스는 뭐 아주 지금 드물게 나타나는 심한 예이고 일반적으로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꽤 많죠. 많은데 우선 지금 들으면서 딱 걸리는 게 우유, 유제품. 근데 이거는 또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알레르기와 우리가 이제 유당 불내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이런 유당 불내증과 조금 구분이 필요하긴 한데 알레르기는 조금만 들어와도 몸에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알레르기입니다.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가 먼저 좀 생각이 나네요. 유당불내증은 사실 이제 마셨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마셨을 때 이제 배탈이 난다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많이 오는데 알레르기 반응은 소량, 그러니까 말하자면 티스푼 하나 정도만 먹어도 바로 반응이 올 수 있다. 나타나죠. 그렇다면 우유가 섞인 음식이 뭐가 있었죠? 리코타 치즈 샐러드. 그러네요. 리코타 치즈는 이제 우유와 생크림으로 만드니까요. 그 사실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우유만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유에서 나온 유제품, 치즈, 요거트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빵과 카레 같이 이제 우유 성분이 들어간 모든 식품 섭취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서 새우라는 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갑각류 알러지 있잖아요. 새우튀김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새우튀김. 각각류 알레르기 비교적 흔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면 게와 바닷가재를 먹어도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맛살 중에 사실 맛살이 뭐 게살은 아니지만 멘태살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맛살 중에도 게살 함유량이 조금 높으면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의 경우에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중에는 사과나 배, 멜론 이런 거에 반응할 확률이 있고요. 특히 복숭아 알레르기, 뭐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사과, 자두, 체리, 배 이런 다른 과일에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멜론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실 수박, 아보카도, 바나나에 반응할 확률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닥터피. 그렇다면 이 알레르기가 흔할수록, 알러지가 흔할수록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훨씬 더 쉽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식품 알레르기로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유가 흔하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달걀, 그다음에 호두, 그다음에 밀, 땅콩, 그리고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메밀 이런 식품 알레르기 확률이 지금 얘기한 순서대로 이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부터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 아나필락시스는 근데 좀 얘기가 다른 게 메밀 알레르기 환자 같은 경우에 메밀 알레르기 자체는 드물지만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60%가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해요. 그래서 단순 알레르기로 본다면 메밀 알레르기는 빈도가 좀 낮지만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죠. 이 메밀 다음으로 또 그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호두, 땅콩, 밀. 네. 그래서 약 40% 정도에서 아나필락시스의 확률을 보인다고 그러고 과일의 경우만 해도 가장 흔한 건 복숭아 알레르기이지만 아나필락시스 발생 위험은 키위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자, 진동이. 저는 안마 의자에 앉으신 줄 알았어요. 자, 마시쭈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마시쭈 씨는요, 호두 알레르기랍니다. 아하. 아,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 그러네. 자, 이러면 추리에 혼선이 생기는데요. 10가지 음식 중에 호두가 들어간 게 있었나요? 아니요. 이게 다들 마시쭈 씨한테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음식에 호두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다들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온 포트럭 파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각자 음식을 어디서 만들어 왔는지 주방이나 작업실 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의뢰인의 활동명이 피카피칸이라고 했죠? 피칸. 의뢰인은 무슨 음식을 만들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피칸 씨는요, 디저트 전문 푸드 크리에이터거든요. 자, 호두 파이 레시피가 대박이 나서 이 편의점 신상으로도 나왔는데, 뭐 누구는 모르시겠지요. 자, 어쨌든 마시쭈 씨를 위해서 그날 모임에는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왔다고 해요. 초코 케이크. 느낌이 옵니다. 와요. 조수, 우리 의뢰인의 주방 사진을 한번 볼까요? 뭐, 네, 알겠습니다. 자, 마침 이 피카피칸 씨는요, 초코 케이크 만드는 모습을 본인의 너튜브 채널에 이 콘텐츠로 올렸더라고요. 어허. 자, 그래서 제가 챙겨왔습니다. 조리 영상! 자, 사실 저는 우리 의뢰인이 실속은 어쩌면 나쁜 마음으로 모임에 가져갈 케이크에도 호두를 살짝 넣은 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민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탐정 K가 여기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여기가 그 피칸 씨가 평소 쓰는 작업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다? 조수? 아니, 그러면은 평소에 작업실에 호두가 있겠네. 호두를 다루는 곳이겠네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호두를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손을 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닥터피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에 따르면 호두에 손도 대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데 후드가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지도 손도 대지 않았다. 네. 이거를 우리가 교차 오염이라고 합니다. 교차 오염. 네, 올 초에 이제 미국에서도 관련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한 여성이 생선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을 먹다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가지고 큰일 날 뻔한 그런 그 기사가 나왔었는데 식사하고 불과 3분 안에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생선 알레르기가 있을 뿐인데 전혀 생선이 함유된 음식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이 음식을 만든 레스토랑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했을 거라고 강하게 추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선을 썼던 조리 도구에 치킨 너깃과 감자튀김을 조리했다면 생선을 먹지 않아도 생선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괜찮아지셨나요? 네, 30분 만에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분은 조금 안타까운 게 조금 심한 반응으로 인해서 폐혈증까지 왔고 그로 인해서 2차례 수술을 겪으면서 약 50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만 그렇죠. 했는데 과자나 음식 포장지 뒷면을 보면 이 제품은 새우 대두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되죠. 이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교차 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 교차 오염의 국내 사례도 있어요. 생각보다 흔히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에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던 초등학생이 소풍 갔다가 이제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는데 원인이 바로 포장 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장 김치에는 토마토는 전혀 없었지만 토마토를 원재료로 하는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를 했던 거죠. 또 소고기 육포에서도 돼지고기 성분이 발견되고 채소 음료에서 땅콩 성분이 나오고 또 아이스크림에서 복숭아 성분이 검출되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분이 혼합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 아이도 이런 음식들을 자주 접하고 있어서 그냥 의구심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렇게 이상이 나타났어. 그러면 누구한테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그 제품이 아니지만 뭐 같은 그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먹었을 때 그랬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묻나요? 자, 지금으로선 책임을 물을 곳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시는 게 최선이겠어요. 이건 뭐 알러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소고기 육포에서 돼지고기 성분이 나왔다니까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는 소고기 육포를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생산 설비에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정부에서 세척이나 위생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고요. 또 제조 시설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세척도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으로선 그 가족 입장에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당장의 이제 최선의 방법은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식재료 살 때 그 원재료명, 표기명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가공식품을 살 때에도 그 포장지의 영양 표시란이라든지 원재료명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문득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승객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감히 봉지째 간식을 제공했다라고 비행기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었죠. 유명한 사건이었죠. 여러모로 승무원의 행동이 올바른 거였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쯤에서 사건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드 크리에이터들의 포트럭 파티에서 갑자기 쓰러진 마시쭈 씨. 그녀가 쓰러진 원인은 호두 알레르기 때문이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녀가 바로 아나필락시스를 겪은 건 의뢰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야, 알레르기가 세상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신의 남편만 보면 호흡이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알레르기보다는 공황장애 아닐까요? 화병 아닐까요? 화병? 화가 많이 나죠. 화가 저도 많이- 오늘 약간 겪었거든요. 화가 많으셨어요. 정말입니다. 오늘 실제 상황입니다. 자, 자, 정말. 자, 아니 근데 닥터피 알레르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돌 전에는 먹이면 안 된다 그런 또 음식들이 있거든요. 사실 알레르기의 원인은 뭐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제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전적인 요인이겠죠. 아무래도 부모님 중에 뭐 특정 요인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자녀도 그 알레르기를 이어받을 그럴 확률이 높겠죠. 사실은 이 알레르기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오작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우리 몸에서 군대처럼 곧바로 출동해서 얘네들을 격퇴하는 반응이 면역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청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면역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흙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어렸을 때 좀 뭐 감기도 앓고 뭐 그 감염성 질환에도 좀 앓고 하면서 우리 면역 시스템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기생충 감염도 많았었단 말이에요. 이 기생충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기생충이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살짝 얘가 눌러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생충 없는 깨끗한 위생 환경에서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극이 없다 보니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죠.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기생충이 많던 위생 수준이 조금 떨어졌던 시절에는 지금처럼 아토피라든지 또는 각종 알레르기 이런 그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던 반면 요즘처럼 위생 수준이 좋은 환경에서는 천식이나 아토피나 알레르기 환자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면역 시스템이 어렸을 때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오작동된 결과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이제 도시에서 살고 태어나서 활동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흙을 아예 만져보지도 못한 채 살게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이제 뭐 환경 요인 지금 뭐 같이 설명을 했지만 환경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우리의 식습관의 변화, 뭐 초가공 식품의 등장, 그다음에 이제 항생제 사용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유전이라든지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알레르기가 이제 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나필락시스를 한번 경험했다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또다시 아나필락시가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에피네프린 성분이 들어있는 자가 주사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 이번 사건에서 그 마시추 씨가 스스로 주사를 놨다는 게 이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를 맞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잡아줘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사가 그 치료제는 아니지만 일단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그 쇼크가 와가지고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갈 수 있는 그 위험한 것을 조금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가 주사를 맞고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알레르기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을 무조건 다 먹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군대에 가서 쫄병 때 밥을 남기면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안 먹어서 그렇다, 먹으면 적응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당연히 위험한 행동이죠. 요즘에는 좀 그 괜찮은 식당 가면은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이게 일상화돼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강권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실제로 2004년 미국에서는 한 학생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교사에게 자신에게 벌을 주면 땅콩버터 쿠키를 먹이겠다고 협박했다가 정학을 받고 전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총이나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괴롭히면 땅콩 버터 먹이겠어. 이것도 사실 엄청난. 이 땅콩 알레르기는 외국에서는 비교적 흔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쇼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땅콩 한 조각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한 결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땅콩 하나를 아주 얇게 가루처럼 갈아서 교사가 마시는 물 같은 데만 살짝 타도 큰일 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탐정 K의 말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알레르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이런 생각이 바뀌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의뢰인 역시 알레르기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비극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